지은호는 이지혁의 뺨을 그대로 후려갈겼습니다. 선배 유부남이었어? 애까지 있으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순간 카페 안이 얼어붙었고 손님들 눈이 전부 이지혁과 지은호 쪽으로 쏠렸는데요. 이지혁 머릿속에는 오래전에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한 문장, 없는 셈 치고 살아달라는 말이 다시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터지기 몇 시간 전 폭탄의 첫 조각은 전혀 다른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침 이수빈은 평소처럼 영상을 찍기 전에 휴대폰으로 DM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팬들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읽으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들어온 DM 중에 눈에 걸리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언니 채널 보는 학생이에요. 곧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이름이 이지혁이에요. 언니 오빠 이름이랑 같죠? 한국에서 언니도 보고 아빠가 살았던 나라 구경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수빈은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지혁이라는 이름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오면 시간 되면 잠깐 볼래요?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 집안 전체를 흔드는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카페에 이수빈이 먼저 나와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작은 체구의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 낯선 나라에 혼자 온 눈빛이었는데 살짝 웃을 때 입꼬리가 묘하게 눈에 밟혔어요. 아이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수빈 마음속이 서서히 이상해졌어요. 아이 눈매가 이지혁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웃을 때 생기는 주름, 생각할 때 살짝 굳어지는 얼굴, 어딘가 이미 알고 있는 표정 같았어요. 아이 말은 간단했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라도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이수빈은 속으로 계산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살았던 시기, 아이의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오빠 이지혁이 유학 갔다 돌아온 시간. 머릿속 숫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빈은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는 얼굴은 어릴 때 봤던 이지혁의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 집에 돌아온 이지환은 운동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앞에 이수빈이 앉았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수빈은 말을 꺼낼까 말까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사진부터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손에 컵을 들고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형 어릴 때 얼굴이랑 똑같은데? 입은 농담처럼 움직였지만 가슴은 진짜로 싸해지고 있었어요. 이수빈은 아이가 했던 말을 차분히 들려줬습니다. 아빠 이름이 이지혁인 것,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다는 것, 지금 나이, 그리고 엄마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것.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이지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이지환은 사랑에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 사람 관계에 예민해진 사람이라 이런 종류의 과거 이야기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머지않아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형이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이냐? 아니면 형도 알고 숨기고 있는 거냐?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면서도 지금 말 안 해주면 나중에 더 미워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지환은 이걸 알려야 형이 무너질까
아니면 모르고 사는 게 더 잔인할까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결국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숨기고 지나가는 건 더 큰 비겁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이지혁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 공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철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잘 안 들어가는 얼굴이었고 김다정은 괜히 싱크대를 여러 번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지환이 먼저 나섰어요. 형, 잠깐 방에서 얘기 좀 하자. 그 말 한 줄에 이지혁은 바로 느꼈습니다. 아, 오늘은 잠을 편하게 못 자겠구나. 방 안에 셋이 앉았어요. 이지환, 이수빈, 이지혁.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밀어놓았습니다. 사진이 하나 열려 있었어요.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이지혁 눈에는 왠지 웃고 있는 것만 같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뱃속이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 코, 입, 얼굴 골격까지 다 자기 피 같았거든요. 입술이 말라붙어서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형, 이 아이 아빠 이름이 이지혁이래. 그리고 아빠가 젊었을 때 한국에 살았다고 했대. 나이 계산해보면 형 유학 시절이랑 애 나이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한 문장씩 들을 때마다 심장 뒤쪽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지혁 머릿속에는 유학 시절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메시지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혼자 키울게요. 당신한테 책임은 묻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 인생에서는 나도 이 아이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때는 그 말에 기대버렸습니다.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 살 수 있는 핑계가 되어줬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아이에게도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혼주의입니다라는 말로 겉을 덮어버렸어요. 방 안 공기는 숨을 크게 쉬기도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짧게라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한 줄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빈 눈이 촉촉해졌어요. 오빠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비밀을 가족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냈다는 게 서운하고 안쓰러웠어요. 이지환은 형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과 형이 너무 불쌍한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본인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인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환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형,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고 도망간 거면 도망간 거지. 근데 이제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계속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주 설지. 이지혁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채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사실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었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누가 어떤 순서로 알게 되느냐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지은호에게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둘은 원래부터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여자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카페 인테리어 얘기도 나누고 패션도 공유하고 서로 하소연도 하고 그랬죠.
그날 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 이수빈은 말을 아끼다가 결국 이렇게 던졌습니다. 은호 언니, 내가 진짜 미친 소리 하나 해도 돼요? 지은호는 이수빈 표정이 평소랑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가 오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응, 말해봐. 우리 오빠 어딘가에 애가 있을지도 모른대요. 이 말 한 줄이 지은호 심장을 그대로 내려쳤어요. 비혼주에 혼자 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남자, 결혼 자체에 회의적이라고 말하던 선배. 그 사람에게 혹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붙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림이 다 뒤집혀 버렸어요. 이수빈은 아이 사진과 그동안 있었던 DM, 유학 시절 이야기를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쭉 설명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지은호는 손이 차갑게 식은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선배 얼굴도 아이 얼굴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였어요. 나는 뭐였지? 나는 지금까지 선배를 얼마나 단순하게 보고 있었을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선배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입으로 제대로 듣기 전까지는 차마 그냥 웃어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슬랩 장면이 찾아온 거였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카페 안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뺨을 맞은 이지혁 얼굴 한쪽은 벌써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눈빛은 충격과 수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고요. 손님들은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멈춰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지은호 가슴은 그동안 눌러놨던 말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했어요. 선배 유부남이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법적으로는 유부남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숨긴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은호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사람들 시선을 느끼면서도 앞에 서 있는 지은호 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적은 없어. 첫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 이야기는 맞을지도 몰라. 이 말은 차라리 유부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말처럼 들렸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아이만 남겨두고 도망친 사람. 지은호 눈에는 선배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빨랐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 중 하나가 조용히 찍어둔 영상 몇 초가 금방 단톡방으로 지인들 사이로 옮겨갔어요. 그 영상은 곧 박성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박성재는 후배 한 명에게서 이 팀장님이 오늘 카페에서 싸우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어진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페 매니저분이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유부남 아니냐고 애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말에 박성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혁이 유부남?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지은호 얼굴이었어요. 자기가 짝사랑하던 사람은 지은호였고 그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이 삼각관계 속에서 그래도 버티면서 웃을 수 있었던 건 선배는 비혼주의라는 설정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정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버티다 못한 박성재는 퇴근 후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 이지혁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집 가는 길이다. 집 앞에서 볼게. 얘기 좀 하자. 둘은 오랫동안 절친이었고
서로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서 마주 앉았을 때 둘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다 사실이냐? 아이, 있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지도 몰라. 확인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없는 셈 치고 살았다. 그 말에 박성재 입안이 씁쓸해졌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 나오면 그렇게 예민했냐? 나는 그냥 너답다고 생각했거든.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라고. 그냥 멋있는 척 했던 거야. 실은 겁이 많아서 그랬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얼굴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호 씨한테는 왜 제일 늦게 말했냐? 적어도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다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냐? 이지혁은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언젠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이 그 언젠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 앞에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밥맛이 떨어진 사람 얼굴이었어요. 은호야, 무슨 일 있냐?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 줄도 빼지 않고 엄마에게 들려줬어요. 아이 이야기, 지역 이야기, 뺨을 때린 일, 손님들이 지켜보던 공기까지요. 말을 다 듣고 나자 정순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은 왜 항상 이렇게 복잡한 남자들만 좋아하나? 하지만 딸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정순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조용히 딸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깨끗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은호야, 너 마음이 그 사람 과거까지 다 껴안을 수 있겠냐? 그게 가능하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거다. 지은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분명히 화가 나고 속인 게 너무 얄밉고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선배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어서 당장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걸 정순이도 알고 있었어요. 이 소문은 재벌가 쪽에도 천천히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잘 나가는 본부장 친구가 카페에서 뺨 맞았다는 얘기가 소소한 뒷담화 거리로 돌고 있었고 그 끝에는 항상 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더라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박진석 귀에도 어느 순간 이 얘기가 전해졌어요. 성재 친구, 그 팀장. 꽤 똑똑한 친구라고 본 것 같은데 애가 있다는 소문이 도네. 고성이는 이 얘기를 듣고 눈을 흘기듯 말했어요. 그래서요? 요즘 세상에 비밀 없는 사람 어딨어요. 근데 성재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깔끔한 쪽이면 좋긴 하겠죠. 박영란은 이야기를 슬쩍 들으며 가슴 한켠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자기가 준비 중인 웹툰 화려한 날들의 남자 주인공이 딱 이지혁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능력 있는 남자, 하지만 속에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 사람. 박영란은 무심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비혼주의를 말하는 남자, 알고 보니 어딘가에 자기 피를 나눈 아이가 있는 사람. 현실과 이야기가
조금씩 겹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 한가운데에는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그 아이가 서 있었고 그 아이를 통해 모든 어른들의 거짓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장면입니다. 아이와 이지혁이 진짜로 마주서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은호, 이지환, 이수빈, 각자 가족들. 그때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지, 누가 누구를 끝까지 미워하게 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다만 한 가지, 한번 올라간 손바닥 소리와 선배 유부남이었어요? 라는 그 한마디는 이제 다시 걷어들릴 수 없는 시작이었다는 것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